대만, 한국의 새로운 해군에 관심 보여. 유튜브 채널 무기의 황제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10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대만과 관련된 4건의 무기 수출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외 군사 판매 즉 국방안보협력국은 MN퍼레인 상업 구매가 밀리터리 아닌 미 세일즈를 정부가 줄도라는 하는 기관으로 이번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모두 FMS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참고로 미국에서 FMS 방식으로 무기를 구입하게 되면 미국의 허락 없이는 무기의 분해 및 정비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4건의 금액은 총 41억 7천만 달러이며 우리 돈으로 약 4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11월 3일에는 MQ-9BC 가디언 해상 무인 정찰기의 대만 수출도 허가되었습니다. 4대의 무인기와 각종 지원 장비를 포함한 금액은 6억 달러 6,8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대만이 10월과 11월에 FMS로 미국에서 구매한 각종 무기 도입 금액은 5조 3천억 원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방안보협력국이 밝힌 금액은 협상 전 가격이며 실제 도입 금액보다는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 특히 지난 10월에 미 의회를 판매를 허가한 무기들 가운데는 이례적으로 공격용 무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에서도 운용되는 슬래미알은 사거리가 270km에 달하며 1.2m의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이와 함께 지대함 형식의 하푼 블록 이 미사일 판매도 허가되었으며 지상형 발사대 100대와 미사일 400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푼 블록 2의 사거리는 124km로 알려져 있으며 함정뿐만 아니라 연안에 위치한 중요 군사시설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슬래미알과 에이테킴스 미사일은 사거리가 200에서 300km에 달해 유사시 대만 본섬에서 중국군의 상륙 집결지 혹은 연안에 위치한 주요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MQ-9BC 가디언 해상 무인 정찰기의 감시 및 정찰 능력이 더해지면 그 위력은 훨씬 증대됩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어서도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135발의 슬래미알이 대만에 판매될 예정이며 이 미사일은 대만 공군의 F-16V 혹은 새로 미국으로부터 들여오게 될 F-16CD 블록 70 전투기에서 운용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고기동 대구경 다연장 로켓포인 하이마즈 11문과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에이테킴스 어택즈 지대지 64발의 대만 수출이 허가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미국 정부는 대만의 팔라딘 자주포 40에서 100대 청도를 173억 대만 달러 약 6,846억 원에 매각하는 군사 판매안을 승인했습니다. 대만군은 20년 이상 미국제 자주포를 대체하며 2023에서 2025년 사이에 인도바다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금이야 중국에게 벌벌 떨며 미국에서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 대만이지만 한때는 군사적으로 뒤지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까지 대만 공군과 해군은 중국군과 비교하면 수에선 뒤졌지만 질에선 훨씬 앞섰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더라도 해상과 공중에서 격퇴해 지상에 발도 못 붙이게 할 능력은 충분했습니다. 그랬던 대만이 2000년대 들어 군사력은 몰락하게 됩니다. 우선 중국의 경제력이 상승하면서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반발을 살 것을 우려해 대만에게 무기를 팔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었지만 전 총통의 전임인 마잉주 총통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양국 간 긴장이 완화됐다며 군사비 지출을 GDP의 3%에서 2%대로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군사력은 줄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늘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천 총통 집권 후 양안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다시 군사력이 필요한데 갑자기 군사비 지출을 늘리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중국과의 기간 중에 위기 상황에서 방위비가 줄어든 자신들이 할 대만은 수 있는 무기의 범위가 국산화도 줄어들 실패하여 얻습니다. 이 때문에 대만에서는 다시 자강론이 부상하고 있으며 자강론의 대상으로 한국을 종종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만의 군사 전문 기자인 정광훈은
대만 4대 일간지 중 하나인 대만연합보의 칼럼을 기재했습니다. 그는 칼럼에서 1970년대 후반에 한국과 대만은 거의 동시에 방위와 산업적 측면에서 조선 산업의 가치를 깨달았으며 양국은 조선 산업을 배우기 위해 미국의 인력을 파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해군은 1981년부터 모든 주력함을 자체 제작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1만 톤급 이지스함과 3,500톤급 대형 잠수함을 자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는 호위함과 잠수함도 판매하여 세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해 대만이 자체 개발한 군함은 700톤급 추이지항2 오지항급 초기함과 판시급 보급선밖에 없으며 이제 한국은 너무 빨리 달아나 버려 대만은 한국의 뒷모습도 보지 못한다며 한탄했습니다. 이에 한국 해군 발전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있는데 그것은 1990년대에 1세대 KDX-1의 건조와 1993년에 한국의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취역을 꼽았습니다. 먼저 1세대 KDX-1의 만재 배수량은 3,900톤으로 당시 미국 구축함보다 약간 크고 새로 건조된 구축함 중 가장 작은 규모였으며 1996년에 첫 번째 함정인 광개토 대왕함이 진수되어 1998년에 취역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광개토 고장률을 대왕함이 포함하여 취역한 많은 후 설계상의 열악한 내해성 문제가 및 월원 퇴식승리 시스템이 때문에 원래 계획은 12척의 함선을 건조하는 것이었으나 결국 3척만 건조되었고 나머지 함정은 KDX-2가 인수했다고 전했습니다. KDX-2 구축함은 만재 배수량을 6,500톤으로 늘려 다른 나라의 최신 구축함 수준을 따라잡았으며 이순신 급함에는 32개의 MK-41 수직 발사기가 탑재되어 함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광역 방공 능력을 갖췄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대만의 정과문 군사평론가는 대만이 미국에서 구매한 키드급 구축함과 한국의 이순신급 구축함을 비교하며 키드급 구축함은 미사일의 오프체인 신호를 수신하는 SIR온 안테나와 장거리 SPS-48이 3차원 레이더를 탑재해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키드급은 만재 배수량 1만 톤급으로 68발의 미사일 탑재 능력도 있어 규모면에서 이순신급함보다 훨씬 큰 함정이라고 말하며 일부 발사관은 단거리 애집로 교체할 수 있으며 각 발사관에는 4발을 실을 수 있다고 전하고 후기 이순신급 함정에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현무삼 미사일과 홍상어, 태잠 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 24개의 한국산 KVLS 수직 발사기가 장착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KDX-3라는 진정한 이지스함을 건조하여 한국의 보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한국의 세종대왕급 함정은 만재 배수량이 11,000톤급으로 일본과 미국의 이지스 함정보다 크며 128개의 미사일 수직 발사관을 탑재해 공격력 면에서도 강력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건조로 진정한 대항해군으로 거듭났다고 전하며 한국은 KDX-1의 취역 이후 막대한 톤수와 복잡한 이지스 시스템의 개발과 건조를 위해 한국 방산업체들은 부단히 노력했으며 이러한 몇도 안 되는 역의 결과로 나라로 한국은 하이콜로 있다고 승남을 전했습니다. 건조하는 잠수함의 개발과 건조에 대해서도 한국은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라고 전하며 한국은 잠수함의 높은 기술적 장벽으로 인해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독일 HDW의 타입 209 디젤 전기 잠수함을 선택했다고 밝히며 이후 한국은 독일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현대중공업은 AIP 시스템을 갖춘 1800톤 214급을 건조하여 한국 해군에 인도하였고 한국의 또 다른 조선사인 대우조선해양도 1400톤 잠수함의 판매 승인을 얻어 인도네시아에 3척의 잠수함을 수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잠수함의 독자적인 설계 능력을 갖춰 3500톤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건조하였으며 이 잠수함에는 한국이 개발한 현무사 SLBM 미사일 6기가 탑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강습 상륙함에 이어 2030년대 중반까지 항공모함도 건조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한국 해군은 진정한 대항해군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대만의 무기 개발 프로젝트들은 자주 중단되었고 외교 상황도 한국보다 더 위태롭다고 전하며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싣고 미국의 한국과 대만 해군 대만의 연구분석 방위산업센터의 정책을 MEI 비교했습니다. 다 소장이 MEI 그그싱 소장은 상황을 당연히 만대어 한국과 대만에 냈다고 전하며 방위산업 정책이 대만은 특정 무기 개발 계획을 너무 쉽게 중단하여 기술의 축적이 어려웠던 반면에 한국은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 1980년대부터 한국은 자국의 강력한 조선산업 정책과 맞물려 함정을 자체 건조해왔지만 초기에는 한국에서 제작한 함정의 성능은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이후의 경험이 점차 축적되어 함정의 성능은 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했으며 이제 한국은 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MEI 그그싱 소장은 한국과 대만의 방위산업 정책과 발전성과를 비교할 때 객관적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쉽게 한국은 구할 대만보다 수있어 기반 산업이 군수품을 개발하여 안정적이고 해외의 다양한 한 잘 봐도 해외 수출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다시 자체 개발에 나서는 선순환 구조로 일정 수준의 방위산업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만보다 훨씬 크며 앞서 말했듯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만의 해군력은 한국이 해군력을 앞섰으며 중국도 쉽게 무시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지만 일관적이지 못한 방위산업 정책으로 무기 개발에 실패한 대만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 미국은 대만에게 무기를 판매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어 대만의 언론에서 나오듯 대만의 자강론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